이곳 담양 소세원은 한국 최고 올림이며 민간 정원 중에서 최고라고 칭송을 받고 있는데, 소세원은 50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간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981년 국가사적 304호로 지정되었다. 명승 제40호인 이곳 소세원은 1530년경에 양산보가 조용한 별서 올림이다. 오곡문 아래 수구를 통해 들어온 계곡물은 소세원의 영역을 둘로 나누어 놓으며 풍부하지는 않지만 연면이 이어져 소세원의 생기를 돋우는 생명수가 된다. 대봉대는 봉황을 기다리는 곳이라 칭하니, 즉 귀한 손님이 오기를 기대하는 곳으로 정겨움이 가득하다. 상징적인 요소로 대봉대 아래쪽에 대나무와 오동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을 들 수 있는데, 이는 태평성대의 도래를 기원하는 뜻이며 무능도원의 선계를 나타내려 한 것이다. 기다릴 때 친구를 높이는 것도 되는 거있죠. 그러면 봉황은 뭘 먹고 살아요? 전설의 새인데, 오동심은 아니고 앉는 건 오동나무에 앉고, 그래서 오동나무 심어놨지 않습니까? 예? 봉황이 와서 앉는 거야. 그리고 그거는 얼마에 한 번씩 열매를 맺는 죽실이라는 대나무 열매를 먹는다. 대봉대 뒤쪽 담장에 박힌 애양단이란 글씨처럼 따뜻하게 담으로 둘러싸인 마당이다. 담장 밑으로 흘러들어온 물길이 5번 굽이쳐 돌면서 흘러내려간다. 즉 안반 위에 조그만 연못이라 칭하는 조담에서 머무르고 소폭을 만들며 떨어져 십장 폭포를 이룬다. 서사는 밖에서 불러도 하나 싫다고 있는 분에 양공지 려라는 거는 오두막집 려인데, 저게 뭐냐면 그분을 존중해서 자기 집을 보통 초려라고 그래. 제월당은 몇 개의 단을 올라 높이 위치하는데, 네 대의 기다란 담장을 따라 자연스럽게 이른다. 계곡 가까이에 있는 제월당이 비계인 하늘의 상쾌한 달이란 뜻을 가진 주인집과 광풍각은 비온 뒤에 해가 뜨며 부는 청량한 바람이란 뜻의 사랑방이 들어서 있다. 제월당 옆의 공지는 공부방인 고안정사와 부원당의 예터다. 특히 목판 하에는 양산보의 사돈인 김인우가 1548년 당시 소세원을 보고 쓴 48수 시제가 새겨져 있으니, 마루 위 걸린 각종 시문에는 시간의 흐름이 쌓여 있고, 특히 김인우 소세원 48령이 돋보인다. 소세원 48령은 소세원의 건축적 구성을 명확히 보여주고 각 공간에서 일어난 행위와 감상까지 생생히 전해준다. 소세원은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민간 올림 가운데서 디자인 면에서나 구성 면에서 단연 으뜸이다. 청각적인 소리, 시각적인 빛과 그늘의 대조, 그리고 관람자의 문학적인 감수성으로 소세원의 진가를 포착한 것이다. 여기에 앉아서 소세원의 공간뿐만 아니라 저 멀리 서석산까지의 예부 공간을 느끼며 주변을 바라보는 것은 소세원의 백미이다. 조선시대 선비들의 만남과 교류의 장이었으며 전체 면적 1400여 평으로 자연과
인공 조화가 아름다운 곳이다. 소세원을 조영한 양산보는 왕도 정치를 꿈꾸던 조광조가 귀묘사하로 유배당한 후 하순 능주에서 사약을 받고 세상을 뜨자 큰 충격을 받아 배설기로 무상함을 깨닫고 고향에 운둔하게 되어 상암천 계곡의 자연 속에 소세원을 꾸미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양산보로부터 3대에 걸쳐 조형된 소세원의 예전 모습은 송시열이 그린 그림을 1755년에 판각한 소세원 도가 있어 짐작할 수 있었으나 목판 자체는 안타깝게 분실되고 말았다. 조선 중종 때의 선비 양산보의 15대에 걸친 후손들이 지금까지 소세원을 복원 및 관리하고 있다. 소세원은 우선 큰 안반으로 이루어진 계곡과 그 사이를 흘러 떨어지는 물줄기, 수많은 나무와 하초, 몇 단의 축대와 단아한 건물로 이루어진 아담한 공간으로 보인다. 소세원은 당대 최고의 선비들이 풍광을 감상하며 여유를 즐긴 장소요, 이상을 토로하던 문화 담론의 산실이었다. 김인우를 비롯하여 송순, 정철, 송시열, 기대승 등 당대의 최고 지식인들이 이곳을 드나들며 사유와 만나무 지평을 넓혔다. 소세원은 건물이나 나무, 계곡을 단순히 보고 느끼는 곳에서 끝나는 공간이 아니다. 출렁이는 나무가지를 스쳐 지나가는 바람소리, 지저귀는 새소리, 떨어져 구르는 낙엽, 계곡을 흐르는 물소리, 가득한 푸르름, 속삭이듯 빛나는 햇빛 등을 비롯하여 자연 속에 녹아나는 한적함과 넉넉함, 이러한 아름다움은 결코 하나 둘에 한정되거나 끝나지 않는다. 소세원은 자연과 인공을 조화시킨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올림으로 우리나라 선비의 고고한 품성과 저리가 풍기는 아름다움이 있다. 소세원이란 양산보 호인 소세옹에서 비롯되었으며 맑고 깨끗하다는 뜻이 담겨 있다. 소세원 구성의 사상적인 배경에는 주돈이의 유학적인 분위기가 감돌고 생활 철학으로서는 도연명의 안빈낙도 사상이 밑바탕을 이루고 있다. 소세원의 구성과 영역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입구에서부터 뒷산인 웅정봉에 이르기까지 무한히 넓고 가득하다. 일부는 담장, 일부는 대밭, 그리고 일부는 이름 없는 나무로 경계를 이룬다. 지금의 소세원은 양산보의 5대손 양택지에 의해 보수된 모습이다. 이곳이 정철의 그 유명한 성산별곡의 발생지가 되고 정각 옆에 1955년 건립한 3.2인곡 시비가 있으며 현재 건물은 그때 중수한 것이다. 송강정은 조선 중기 문신경 시인이자 당대 가사문학의 대가인 송강정철이 군고 생활을 하던 곳이다. 정철이 머물던 곳을 당시에는 죽녹정이라 불렀지만 1770년 후손들이 그를 기리기 위해 지금의 정자를 세우고 송강정이라 하였다. 시경정은 원래 16세기 중반 서하당 김성원이 스승이자 장인인
석천 임흥령을 위해 지은 정자라고 한다. 적당한 규모로 광주호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지어진 식영정 마루에 앉아 운치를 느껴본다. 김성원은 정철의 처제당숙으로 정철이 성산에 와 있을 때 한백당에서 같이 공부하던 동문이다. 주변에 있는 한백당 송강정과 함께 정송강 유적이라고 불린다. 명승 제57호인 식영정은 원래 16세기 중반 서하당 김성원이 스승이자 장인인 석천 임응령을 위해 지은 정자라고 한다. 식영정에서 내려오면 날렵하고 멋스런 부용담이 작은 연못을 마당 삼아 자리하고 그 뒤에는 송강 정치를 기리는 성산사라는 사당이 있는데 여기서 보는 무등산 조망이 아주 좋다. 식영정 경내에는 서하당과 석천을 주향으로 모셨던 성산사가 있었는데 그간 없어진 것을 최근 복원하였다. 석천은 이곳에서 식영정 20령을 지었는데 정자는 정면 두 칸, 측면 두 칸의 단층 팔각집으로 건물 4기퉁이에 모두 추녀를 달아 만든 집으로 운돌방과 대청이 절반씩 차지하고 있다. 부영정 바로 옆에는 김성원이 자신의 호를 따서 서하당이라는 정자를 지었는데 이 정자도 멋지고 부영정과 더불어 정원문화의 진수를 보여주는 곳이다. 김성원, 고경명, 정철 등의 제자들이 차운하였으며 정철은 이곳 승경을 무대로 성산별곡을 비롯한 많은 시가를 지어 송강문학의 산실이라 할 수 있다. 식영정은 그림자도 쉬어가는 정자이라는 멋진 이름의 정자만큼의 최고 아름다움, 가장 편안하고 느낌이 좋은 정자 중 하나로 추천할 만하다. 1972년 전라남도 기념물 제1호로 지정됐고 국가 명승으로 지정된 곳이다. 강바람이 노성을 타고 정자 마루에 와 닿는다. 시원하고 맑은 느낌이 가득 밀려오고 아늑하고 편안한 힐링을 느끼게 된다. 옷을 즐기고 싶은 충동을 일 정도로 편안하고 좋은 정자다. 또 우리 연못에는 전통적으로 중앙에 둥근 섬이 놓이는데 이는 천원지방의 음양오행설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명승 제58호인 맹옥헌 원림은 벼롱나무 혹은 목백일홍이라 불리는 나무로 조경을 한 민간 정원이다. 유독 정자가 많은데 맹옥헌 또한 조선시대 오이도라는 사람이 어지러운 세상을 등지고 들어와 수확하며 아버지의 명에 따라 조성한 정원이다. 연못 주위를 빙 돌아 식재된 오래된 벼롱나무는 초여름부터 초가을까지 만개해서 연못 물 위에 투영되는 장관을 이루는 귀한 곳이다. 입장료는 없고 주차장에서 구불구불 골목을 돌아 찾아 들어가는 재미도 상당하고 개인의 사유지를 아낌없이 열어 개방하는 호탕한 멋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맹옥헌은 정자 앞에 연못이 파여 있고 둘레에 적송, 자미나무 등이 심어져 뛰어난 조경으로 알려졌으며 장계정이란 현판이 걸려 있다. 또 뒤편에는 도장사라는 사당이 있어 도장정이라 부르기도 한다. 맹옥헌 원림은 주변 경관을
차경으로 도입한 정자 중심의 자연 수능적인 전통 정원 양식이지만 전과 후에 조선시대의 전통적인 방지 중도형의 지당부를 도입했다. 동서너비 약 20m, 남북 길이 40m의 사각지로 중앙에 원형의 섬이 있고 20수 자미 나무가 심어져 있다. 중국과 한국은 원림을, 일본은 정원을 주로 선호하는데 정원은 주택에서 인위적인 조경 작업을 하여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라면 원림은 교외에서 동산과 숲의 자연스러운 상태를 그대로 조경 대상으로 삼아 적절한 위치에 집과 정자를 배치한 것이다. 조선시대 선비들에게 수양과 학문뿐 아니라 풍류와 사귐을 통한 선비문화의 형성 또한 중요한 일이었으니 그를 위한 장소인 정자나 별서를 경영하는 일은 곧 그들의 정신세계를 나타내는 선물이었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로서 무등산 온효 계곡에는 소세원을 비롯하여 식영정, 한백당, 독수정 등의 정자 올림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소세원은 주거 기능을 갖춘 별서로서 한국 최고 별서 올림이라고 할 것이다. 별서란 선비들이 세속을 떠나 자연에 기의하여 은거 생활을 하기 위한 곳으로 일상 주된 생활권인 저택에서 떨어져 산수가 빼어난 장소에 지어진 별자를 지칭하는 말이다. 이곳은 많은 학자들이 모여들어 학문을 토론하고 창작 활동을 벌인 선비정신의 산실이기도 하다. 당대 최고의 시인 묵객들이 드나들었던 소세원, 눈으로 감상하는 시각적 차원을 넘어선 청각적인 정원이며 궁극적으로 시적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문학적인 정원이다. 자연의 기운과 인간의 마음이 하나로 합치는 곳, 그곳을 만들기 위해 동원된 청각과 음영의 효과, 이제는 우리도 문학적인 감성을 가지고 소세원의 원림과 건축적 가치를 찾아야 할 것이다. 영화 와니와 준하에서 와니가 아버지와 함께 차를 타고 지나가는 장면이 촬영된 곳이 바로 담양에서 순창으로 이어지는 담양 메타세카이어 길입니다. 원래 24번 국도였는데 이 국도 바로 옆으로 새 길이 나면서 이 길은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로 조성되었고 최근에 영화 화려한 휴가에서 주인공이 택시를 몰고 달리는 배경이 된 길입니다. 메타세카이어 가로수길은 담양에서 순창으로 이어지는 24번 국도로 8km에 달하는 거리에 메타세카이어 10m 이상 된 나무가 높이 늘어선 전국 최고 가로수길이다. 이 길은 매우 이국적인 느낌이 느껴지는 길이기도 하지만 담양의 상징적인 명소이기도 합니다. 산책로 중간에는 포토존이 있고 벤치도 여러 곳에 놓여있다. 걷고 또 걷는 길이 꽤나 힘든 거리이지만 산책하는 사람들의 얼굴은 하나도 멈춤이 없이 행복하기만 한 담양 메타세카이어 길입니다. 1970년대 초에 심은 이 담양 메타세카이어 길은 이제 50년에 가까운 중년이지만 근처에 있는 영산강 담양천 뚝에 있는 감방 재림은 300년씩 된 늙은이다 보니 아마도
느낌 자체가 달라서 냄새마저 달리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메타세카이어 귤은 풋풋한 느낌이 그나마 젊음이 느껴지고 감방재림은 노숙하고 늙음 자체의 느낌이 느껴집니다. 아마도 나이 탓인가 봅니다. 300년이 넘는 오래된 고목나무숲 담양천 영산강 상류 뚝방 위에 조선시대 때 홍수나 태풍을 막아 보려고 심었던 것이 오늘날 사계절에는 산책로가 되고 여름철 피서지로 젊은 연인들 데이트 코스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담양 감방재림 300년 된 뚝방 위에 심어진 고목나무 숲을 가리키는 명소 이름이다. 2km에 걸쳐 거대한 풍치림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 풍치림을 감방재림이라고 부르는데 면적 약 5만 제곱미터의 추정 수령이 200에서 300년에 달하는 나무들이 빼곡히 자리 잡고 있다. 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역 안에는 185그루 오래된 큰 나무가 자라고 있다. 그 모습이 아름다워 천연기념물 제366호로 지정됐으며 주요 수종은 느티나무인 풍조나무 111그루, 택나무 18그루, 벚나무 9그루, 음나무, 개소나무 등 각 12그루씩 약 420그루가 자라고 있다. 2005년 설화가 있는 조각공원이 들어서 볼거리를 더하고 있다.